먼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 증시 상황부터 문영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오늘은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숨 돌렸네. 개인이 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랩에 이어서 오늘은 연기까지. 내일은 노래를 선보이겠습니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1% 넘게 내렸더니 코스피 지수 오늘 0.5% 반등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어제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상승했고요.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홀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6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기관도 2,736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예. 이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 증권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각 증권사 연구원들은 오히려 경계 심리를 더욱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어제 랩도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계속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가 이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관건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당장은 강달러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 유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1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인상 조기 종료 기대감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의 1월 무역 수지가 최대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일본은행의 이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달러 강세에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으로 증시에서의 추가 이탈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연준 때문에 불거진 변동성이니까 다음 변화를 찾자면 역시 또 연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당장 주목해야 되는 일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장 미국 현지 시간 7일, 우리 시간으로는 8일 새벽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1월 고용 서프라이즈 영향과 또 향후 통화 정책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간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었는데요. 이 증시 전반에 퍼졌던 이러한 기대감이 잔존할지 또는 사라질지는 내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는 14일에는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데요. 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월 역시도 이 감소세를 이어간다면 증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과연 고용이 늘었다고 물가까지 올랐을 것인지 긴축 이후 경제 상황이 변곡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표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분명하죠. 경기는 침체, 물가는 둔화. 이 단기적인 변화에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업계가 바라보는 이번 달 코스피 전망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상단 평균을 좀 살펴봤더니 2,592선이었습니다. 예. 대부분이 2,550선 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현재 수준보다는 한 6.6%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증권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연준이 기준금리와 고강도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는 데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통화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과 함께 다음 달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발표되는데요. 이에 따른 경기 재개도 증시 상승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다음 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중순까지는 이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2,400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실적 위주의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올 들어 외국인들이 그렇게 샀는데도 아직 2,500선 한 번도 못 넘어봤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이벤트 하나만 터진다고 하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숫자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따상이 또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올 들어서 이 IPO한 기업 중에 벌써 세 번째 따상입니다. 예.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스튜디오 밀인데요. 이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후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일명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기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19,500원으로 확정했고요.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 1,593대 1을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로는 소니 피처스, 또 드림웍스,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 등 굵직한 글로벌 OTT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는 글로벌 OTT 업체들이 애니메이션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기획과 제작, 또 후반 작업 등 전 단계에서 총괄 제작이 가능한 제작사는 부족하다며 이 기술력이 있는 스튜디오 미로의 존재감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적 역시도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은 연평균 20% 넘게 성장하고 있고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96억 원, 영업이익은 28억 원을 기록하면서 높은 성장력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업계는 스튜디오 미르가 올해 매출액 273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IPO 청약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이 열기가 좀 증시 전반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